진행. 자,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한테 그 1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것이 보고서이지만 그 디자인 그 융복합이 우리가 조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페이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작성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. 그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고 내용도 중요합니다. 자,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그 편집 디자인이 시각 디자인의 기초라고 한다면 북 디자인이죠. 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정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한글 같은 데서 봤을 때 좌측 정렬과 중앙 정렬 그리고 좌우 채움이 있는데 제가 아예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면 좌우 채움하고 좌측 정렬만 쓰세요. 여기 보면 좌측 정렬이고 이건 채움이죠. 중앙은 PPT에서 절대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. 물론 타이틀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. 그 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. 목차처럼 설명을 해라. 예를 들어서 고객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쓰고자 한다면 내용을 이것이 보통 한 페이지 구성이 되겠죠. 그렇다면 좌측 정렬을 기준으로 해서 문단을 만들 때 문장을 만들 때 한 줄이나 두 줄 이내로 정리를 해라. 확실하게.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플러스로 설명하는 거는 PT의 방법이지만 화면의 문장 자체는 단순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지금 안 좋은 예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거나 그리고 이거는 좌측 정렬도 아니었어요. 들여쓰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좌측 선을 일자로 맞추시기 바랍니다. 잘된 사례입니다. 제목은 중앙 배열로 썼지만 참 그리고 글씨의 크기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급수는 여기 보시면 보통 본문의 급수가 있죠. 본문의 급수는 모두 통일하고 제목만 다르죠. 지금 글씨체도 동일합니다. 그래서 본문을 작성할 때는 제목과 본문 이 두 가지 급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많지 않은 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것도 강조하고 이것도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. 급수도 막 다 다르죠. 색깔도 다르고.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다소 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글의 설명을 여러분이 따로 작성하는 겁니다. 이걸 출력을 한다면 그 밑에다가 자기가 추가로 써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발표할 때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. 보고서는 약 10페이지로 작성하고 여러분한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간평가 40점, 기말평가 40점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그 출석, 요거는 빠진 거고요. 디자인이란 없는 거고. 출석이 이제 20점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서 보면 중간 발표를 여러분 이번에 하게 되는데 보고서의 완성도가 50% 그리고 발표자의 이해 전달이 50%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그 20점 만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2번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. 뭐냐면 여러분이 발표를 한 중간 정도까지 시작했을 때 제가 한번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학생이 16점, 뭐
발표 전달은 14점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가 완전히 끝났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어 뒤에 갈수록 보고서의 완성도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를 제가 체크를 해서 그러면 여기가 17점인데 죄송합니다. 표현이 잘못됐는데 17점이 되고 이 학생이 보고서는 잘 작성을 했는데 발표하는 거와 리딩 연습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해서 13점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수를 합쳐서 여러분이 중간평가 점수가 되는 것이고 기말평가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총점이 만들어지고 출석 점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산이 돼서 여러분 등수가 나옵니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등수 점수를 쭉 입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성적 의의 신청을 받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A를 25%까지 줄 수 있으면 25%를 다 채워서 1등서부터 뭐 25%면 한 10명, 9명 정도 뭐 7, 8명이 된다고 그러면 7, 8명까지 다 넣습니다. 입력되는 데까지. 그리고 뭐 B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 점수에 맞춰서 하는 거고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30명 학생이 수강을 하는데 동점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16점이 보통 제가 봤을 때 16.5 정도에서 17점 정도가 A를 받게 되는데요. 참고하시고 그러면 16.5 점수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2명까지 뿐이 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1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. 그럴 때 뭘 기준으로 하냐면 출석을 봅니다. 만약에 출석도 똑같다. 출석도 다 20점이다. 3명이. 그러면 다시 평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성적을 입력하고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입력을 합니다, 여러분. 자, 그러고 잠깐 이제 학생들이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페이지 레이아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좌측 정렬을 했죠. 글씨 두 가지죠. 그리고 산업혁명이랑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로 좌측 정렬해서 짧게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좀 많으니까 큰 타이틀을 정리하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약간 작게 배열했습니다. 요것도 그렇고요. 한 페이지를 가만히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글과 그림이죠. 타이틀. 근데 그림이 두 개인데 딱 붙였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처럼 보이니까 정리가 됐죠. 좌측 정렬이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. 이게 글이 좀 많은데 아마 이 학생은 이걸 읽지 않고 자기 얘기대로 했을 것입니다.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.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잘 보이죠? 잘 보여요? 네. 네. 자, 보면 로코코 시대인데 이 학생은 이제 바로크 로코코 시대니까 그 시대의 이미지에 맞게끔 페이지를 정리를 했고요.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스 짜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면 뭐냐면, 여러분은 이렇게 화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백지라고 했을 때 이 박스를 짠다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죠.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얘를 따로 한 겁니다, 세그멘트를. 그런데 여기서는 시대정의와 요 내용이 적당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, 앞에서 2개, 3개를 만약에 이 내용이 여기도 좌측에도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박스가 마치 창문처럼 여러 개처럼 보여서 분산돼 보일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박스를 짤 때는 좀 유념하시고요. 좌측 정렬했고, 폰트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,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가 르네상스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건축과 그림을 다 얘기를 할 건지를 정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, 예를 들어서 A라는 작가, B라는 작가 2명의 작품 2개씩 하면 총 4개의 작품을 설명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소재가 4개에서 한 6개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10페이지에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, 그리고 다소 내용이 분산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 레이아웃을 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차 저한테 프레젠테이션 그 보고서를 컨펌 받을 때 우리 이제 오늘서부터 23일까지 카톡을 통해서 할 텐데, 여러분이 처음 그 보고서를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선 그 안에 들어갈 제목, 내용, 그리고 뭐 그림 이런 것들을 그냥 러프하게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고자 합니다를 먼저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주의할 점과 그 빠져 있는 자료 또는 A라는 것과 C라는 것의 뭐 비교 같은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, 뭐 이런 내용을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2차 보고서에서 거의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3차를 받도록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